3교시에서는 그 복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묵에서는 그 복껍질이 그 한 마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젤라틴이 두 봉, 그리고 다시물이 그 300cc 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실파가 2cc 정도, 그 당근이 1g, 그리고 무즙이 약간, 레몬도 약간 필요하고, 그리고 깻잎 한 장, 그리고 본스가 300cc 필요로 합니다. 재료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 복껍질을 그 손질하여 끓는 물에 이제 데치 놓은 찬물에서 이제 식혀서 그 3cm 길이로 이제 채를 썰어 줍니다. 그리고 실파는 그 송송 썰고, 그 당근은 그 3cm 길이로 이제 곱게 채를 썰어주고, 그리고 젤라틴 가루를 같은 양의 물을 넣고 2~30분 불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한 그 불에서 약 따뜻해야만 그 젤라틴이 풀리기 때문에 약한 불에서 살짝 끓여도 그럼 빨리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물 한 컵에 그 썰어 놓은 그 껍질, 복껍질을 넣고 은근하게 이제 끓여서 그 다시물이 그 3분의 1 정도 졸아들면 그 당근과 그 간장 그 정종으로 이제 넣고 간을 해서 넣고 이제 불린 그 젤라틴을 넣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파를 넣고 이제 묵 틀에 넣고 이제 굳히는 거죠. 그 냉장고에서 한 2~3시간이면 굳습니다. 굳은 그 묵을 그 한입 크기를 이제 썰어서 그 접시에 이제 보기 좋게 이제 담고, 깻잎, 무즙, 실파, 그 레몬을 곁들인 후 폰즈를 끼얹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토리묵이랑 비슷합니다. 거의 도토리묵 그 이제 쓰는 건 젤라틴은 안 들어가지만 도토리묵 같은 경우에는 5대1이라든가 7대1 그 가루에 따라서 이제 비율을 정하면 되는데, 가루가 진하면은 뭐 물을 더 들어, 보통 뭐 5대1로 해서 묵은 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젤라틴은 굳히는 거기 때문에 굳혀서 냉장고에 2~3시간 정도면 굳으니까, 굳은 다음에 이제 한입 크게 썰어서 이제 접시에 담아 가지고 이제 뭐 무즙, 레몬, 뭐 실파를 곁들여 폰즈를 끼얹으면 이제 복묵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복묵은 후꾸니꼬라고도 이제 하죠. 일본어로. 그래 미리 그 준비해야 다음날 쓸 수 있고, 들 수 있으면 싱겁게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후에 소스가 별도 뿌려지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복묵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도로로는 아스파라 재료에 보면 아스파라거스가 100g, 그리고 산마가 80cc, 그 계란 흰자가 이제 2분의 1개 분되고, 그리고 김이 이제 8분의 1장, 그리고 다시물이 이제 40cc 정도, 소금과 국간장이 약간 이제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재료는 간단히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자, 아스파라거스는 그 밑부분을 이제 깎아내고 끄는 물에 소금을 넣고 이제 삶아서 이제 잘게 썹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물에 그 소금과 그 간장을 넣고 아스파라거스를 조린 후에 이제 식혀주고, 그리고 산마는 이제 강판에 간 다음에 계란 흰자와 이제 섞어줍니다. 그래 산마를 이제 접시에 담고 그 조린 그 아스파라거스를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김을 가늘게 채 썰어서 냄비에 이제 볶아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김을 올려서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아스파라거스 도로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재료만 있으면 금방금방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풍 참치구이. 중화풍 참치구이는 참치가 80g, 그리고 파마늘, 생강이 약간씩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전분이 50g, 비트가 약간 필요하고, 비타민도 한 5입 정도, 그리고 소고기 1개, 그리고 양파가 이제 1개, 설탕이 3개 티스푼 정도, 그 조미료 하나 정도, 그리고 흰깨 2티스푼, 참기름도 2티스푼, 사이다 50cc, 그리고 두반장과 다시물이 370cc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료 준비가 완료가 됐으면은, 자, 참치는 그 해동을 시켜서 이제 준비한 다음 편으로 썰어서 이제 전분을 이제 묻힙니다. 그래서 이제 참치에 이제 수분이 없어야 되겠죠. 수분이 이제 없어서 면보로 싸놓으면 해동이 되면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분이 있겠죠. 수분을 좀 날려버린 다음에 편으로 썰어서 전분을 묻혀두고, 그리고 비트와 파는 이제 채를 썰어서 찬물에 이제 담그고 살려두고, 그리고 마늘과 그 생강은 곱게 이제 채를 썹니다. 채 썰어주고, 자,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마늘, 생강을 이제 볶다가 참치를 넣어 익힙니다. 불이 세지 말고 중간 정도 불에서 익혀주고, 그리고 소스를 맞춰 한 번 더 끓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그 참치를 담고 그 소스를 약 30cc를 끼얹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채를 올리고, 그리고 비타민이라든가 국화와 그 비트채를 장식하여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거의 보면은 이제 이 접시에 담고 뭐 바닥에 무슨 토마토도 있으면 토마토 깔아도 되고, 그 위에다가 참치 올리고, 파채 올리고, 그리고 비타민 올리고, 비트 올리고 해서 장식하라고 꽃 하나 정도 꼽아주면은 중화풍 참치구이다. 소스는 여기 보면 이제 뭐 조미료, 뭐 흰깨, 참기름, 사이다, 두반장, 다시물, 여기 이제 소스 얘가 요 재료가 소스이기 때문에 마무리돼서 소스를 뿌려주면은 완전 이 샐러드처럼 보이게끔 푸짐해 보이죠. 중화풍 참치구이는. 자, 중화풍 참치구이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복튀김. 자, 복튀김은 보고 횟감이 한 200g 정도, 그리고 새송이 버섯이 1송이, 그리고 계란이 1개, 물이 1리터, 그리고 박력분은 이제 적당량, 그 레몬 2축 정도, 그리고 파슬리, 실파, 무즙, 튀김 소스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고는 손질을 하여 살코기만 준비한 후에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소금과 후추로 이제 밑간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계란 노른자 1개와 물 1리터를 섞어서 이제 계란물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란물과 박력분을 1대1로 섞어서 이제 튀김옷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때 튀김옷은 차가울수록 차갑게 해서 할수록 튀김이 이제 바삭하니까 이 재료를 시원하던가 차갑게 해서 만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반 튀김옷에다가 반죽한 밑간한 보고쌀의 밀가루를 한번 뭉쳐서 살짝 털어내주고, 그런 다음에 튀김옷을 입히고, 그리고 170도에서 이제 튀겨내는 거죠. 그러면
170도에서 기름 온도가 맞지 않으면은 튀김이 가라앉죠. 그래서 온도는 170도에서 튀기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그리고 접시에 보기 좋게 담고 그 레몬과 파슬리로 장식하고 약고미 이런 그 튀김 소스를 이렇게 곁들여 내면은 훌륭한 복튀김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복튀김이면 기름을 빼서 이제 접시에 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식에서는 그 나뭇잎 그 우수이다인가 그걸 많이 사용하죠. 우수이다로 칼집을 내서 모양을 내서 그 위에다가 복튀김 올리고 레몬과 파슬리로 장식을 하면은 복튀김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샤브샤브. 복샤브샤브는 보거가 1kg, 보거 1kg에 그 배추가 그 200g, 그리고 무가 90g, 그리고 두부가 100g, 대파가 100g, 당근 50g, 그리고 표고버섯 2개, 팽이버섯 이제 1봉, 미나리 100g, 그리고 당면 80g, 무즙이 100g, 실파가 50g, 레몬이 4분의 1개, 그리고 폰즈가 이제 한 150cc 정도 필요합니다. 복 샤브샤브 이제 재료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러면 보거는 제독 처리를 하여 햇감은 마른 면보에 싸두고 뼈대에는 적당한 크기로 이제 토막을 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다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와 당근 이제 삶아서 무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은행잎 모양이라든가 당근은 뭐 매화꽃 모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하여 적당한 크기로 이제 썰고 배추는 점여서 썰고 점여서 썰어주고 표고버섯은 이제 별 모양으로 이제 칼집을 주고 이제 대파는 이제 어슷썰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부는 한입 크기로 썰고 팽이버섯은 그 밑둥을 깨끗이 잘라내고 미나리는 한 7cm 길이로 이제 썰어서 준비해주고 그리고 당면은 미지근한 물에 이제 불립니다. 담궈놓으면 되겠죠. 미지근한 물에 이제 담그고 그리고 다음에는 무와 당근 그리고 뭐 두부 뭐 이런 거 팽이버섯 등 그것들 재료를 그 접시에 보기 좋게 이제 담는 거죠. 담고 햇감은 사시미를 뜨듯이 썰어서 약간 좀 두껍게 접시에다가 이제 돌려 담아놓고 그리고 약구미와 폰스를 곁들이고 이제 다시물과 함께 이제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선 볶은 거 한 접시, 모둠 야채 손질한 거 한 접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샤브샤브 우러난 국물에 살짝 데쳐서 뭐 약구미라든가 폰스를 곁들여서 이제 볶으면 되겠죠. 시원하겠죠. 항상 불은 중불로 은근히 끓이면서 우러나는 그 향으로 데쳐서 이렇게 샤브샤브 그래서 복 샤브샤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 사시미. 복 사시미는 복 사시미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거 껍질이 1kg, 그리고 복 껍질이 이제 한 마리 정도 분, 그리고 미나리가 약간 무즙, 실파다 약간씩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 사시미는 보거를 이제 당연히 이제 독처리를 해야 되겠죠. 독처리를 해서 준비를 하고 햇감을 그 마른 면보에 싸두고 복 지는 어미를 이제 손질하여 이제 말리고 그리고 이제 복 껍질은 안쪽 껍질을 칼로 벗겨내고 가시 부분은 이제 칼로 밀어 내주고 끓는 물에 삶아서 찬물에 이제 재빨리 식히면 되겠죠. 그리고 햇감을 얇게 떠서
접시에 이제 보기 좋게 이제 돌려 담으면 되겠죠. 그리고 준비한 그 껍질을 적당하게 썰어서 그 미나리와가 함께 이제 곁들여서 담고, 그리고 무죽과 실파와 폰즈를 이제 곁들여서 곁들이면 이제 복사시미가 이제 완성이 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그 현재 복회는 추세는 그 옛날에 그 돌려 담기보다는 그 항모양 또는 뭐 경치, 저녁 노을 등을 다양한 모양으로 연출을 하기도 하고, 다소 미흡한 작품이지만 여러 가지로 꾸준한 연습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복사시미는 이제 담을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일본에서는 처음에 머리부터 뜨는 방식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그리고 이제 폰즈는 다시물과 간장, 식초 1.5에다가 1:1 비율로 섞어서 이제 만들면 이제 폰즈가 되는 거고, 영업용일 경우에는 여러 방법으로 연구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이제 좋겠지만은,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폰즈는 그 다시물하고 간장, 식초 비율로 이제 1:1로 섞어서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복사시미는 그 해를 뜰 때, 그러니까 복사시미는 해를 뜰 때, 자, 칼이 한 번에 싹싹 생선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해를 떠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만이 생선의 그 신선도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이 한 번에 쓱, 칼이 잘 들어야 되겠죠. 그만큼 또 생선의 물기, 수분이 없어야지 또 미끄럽지가 않겠고. 자, 이렇게 해주면 복사시미가 이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청국장 냄비. 자, 복청국장 냄비는 얼갈이가 한 80g 정도, 그리고 표고버섯이 1개, 연두부가 뭐 4분의 1모, 파, 느타리 버섯 뭐 60g, 그리고 이제 다시물 400g, 뭐 된장 30, 청국장 30cc, 고추장 15, 조미료 약간, 미나리 약간, 이제 고기 이제 한 마리 이 정도 이제 필요합니다. 자, 재료 준비가 이렇게 이제 되면은 보고를 손질해서, 보고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항상 그 독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고를 준비하고 나서 이제 야채, 모든 야채들 준비하고, 그 국물을 좀 맞추거나 이제 양념만 따로 이제 맞추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재료랑 그 다시물 다시물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끓이다가 소금으로 이제 간을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끓을 때 이제 거품 거품을 이제 잘 건져내고, 끓을 때 거품을 잘 건져내고, 미나리는 이제 마지막에 넣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요, 참고로 요리 중 된장 냄비는 우리나라에서 그 인천에서부터 뭐 태안이라든가 군산, 목포에 이렇게까지
된장으로 간하는 요리가 서해안에서 70년대 말까지도 이어져 오다가 근래에는 매운탕 위주로 이제 복탕이 이제 성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70년대만 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현재는 이제 바뀐 거죠. 거의 이제 매운탕 쪽으로. 그만큼 음식도 시대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변화가 오는 거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또 이제 전복 버터구이. 전복 버터구이는 그 300g 300g 전분이 60cc, 그리고 소금이 1cc, 버터 60g, 그리고 후추가 0.5cc, 그리고 적피망, 홍피망, 적피망, 청피망이 이제 60g 정도, 그리고 레몬이 8분의 1개, 그리고 표고버섯 1개, 그리고 요리술이 뭐 30cc, 그리고 레타스, 양상추가 한 4입 정도, 그리고 체리토마토, 이렇게. 그리고 이 정도 재료 가지고 전복 버터구이를 이제 만드는데, 전복을 손질하여 그 초밥용 용처럼 그 포를 뜬 다음에 전복을 그런 다음에 그 도마에 올려놓고 그 소금과 후추를 이제 뿌려 줍니다. 약 40분 정도가 지나면 깨끗한 행주로 전복의 그 수분을 이제 닦아주고, 그리고 그 야채와 그 장식용을 이제 준비해주고, 그리고 프라이팬에 그 기름을 약간 두르고 달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전복에 그 전분을 얇게 묻힌 후에 약한 그 화력으로 지진 다음 뒤집어 주고, 그리고 나서 버터를 넣고 볶다가 또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종을 이제 뿌려주고, 그리고 접시에 그리고 담고, 그리고 피망과 뭐 표고버섯을 프라이팬에 절반 정도 익혀서 담아서 이제 완료를 하는 겁니다. 이 전복 버터구이는 좀 준비가 되면 조금 속도가 좀 빨리 내리겠죠. 참고로 전복 요리 중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구이입니다. 이 전복 버터구이가. 자, 버터를 싫어하는 고객에게는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거의 전복에도 버터를 넣고 이제 하면 고소하고 버터의 향으로 인해서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준비를 하고 해놓고 나서는 바로 전복 버터구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히라꼬 사시미라는 그 재료는 재료가 간단해요. 여기서 재료를 보면은 그 곤이 뭐 80g, 그리고 실파 30g, 그리고 미나리가 10g, 그리고 무즙 위나 고운 고춧가루가 이제 약간 필요하고, 그리고 레몬이 그 한 2쪽, 그리고 파슬리 1입, 그리고 폰즈가 이제 60cc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자, 재료를 간단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요리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잘 손질한 고니를 그 해 뜨듯이 떠서 접시에 돌려 담고, 모든 야채, 뭐 미나리, 뭐 레몬, 뭐
약구미 이런 걸 모든 걸 장식을 하고 이제 폰즈를 만들어서 이제 담아내면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히라쿠 사시면은 아주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칼만 잘 다룬다면은 요 히라쿠 사시면은 바로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어 카레구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어 카레구이는 고등어가 이제 한 마리, 자 이카리 소스가 15cc, 그리고 카레가루가 45cc, 그리고 마요네즈 45cc 정도, 그리고 날치알 30cc, 기름 이제 적당량, 그리고 레몬이 약간 필요하고, 그리고 레몬 껍질도 약간, 그리고 적피망도 이제 적당량 필요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더 필요하면 이제 예를 들어 뭐 단무지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무지 같은 경우도 단무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적당량 준비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런 이 재료 준비가 다 되면은, 자 고등어는 그 손질하여 자 물기를 이제 제거 후 이키리 소스를 이제 발라둡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고등어에 이제 카레가루를 묻혀서 이제 굽는데, 굽고 마요네즈에 그 날치알을 섞어 놓고, 그리고 이제 레몬 껍질과 그 단무지를 썰고 양파링을 이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접시 중앙에 그 고등어를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무지를 이제 돌려서 담은 다음에 그 마요네즈에 그 날치알 섞은 것을 이제 앞쪽에다 담아주고, 그런 다음에 레몬 껍질을 뿌리고, 양파링이라든가 레몬을 위에다 장식을 해서 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참고상으로 이 고등어에 그 간을 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은 아니나 이키리 소스나 카레가루 양념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등어 카레구이가 그래서 그만큼 느끼할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고, 향긋한 맛이 나니까, 그만큼 카레는 또 다들 또 카레는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료 가지고 요 만드는 방법 순서대로만 해두면 고등어 카레 구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뿔 소라 통구이, 소라 통구이를 한번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참소라가 이제 5마리, 참소라가 5마리면 한 500g 되겠죠. 간장이 3티스푼, 그리고 미림이 이제 2분의 1 티스푼, 그리고 다시물이 이제 4티스푼, 그리고 레몬이 이제 8분의 1개, 파슬리 약간, 그리고 이제 국물이 또 필요하죠. 국물이 이제 간장, 미림, 다시물 해서 이제 국물이 또 필요하고. 자, 재료 준비가 되면은 참소라를 이제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국물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2배 정도로 이제 맞춰주고, 그리고 소라를
석쇠에 움직이지 않도록 잘 놓아 다시물을 부어가면서 타지 않도록 구워줍니다. 그러면 익으면은 소라 껍질에서 꺼내요. 소라 내장 쪽과 껍질의 지저분한 것을 제거한 후에 소라 껍질에 이제 다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국물을 부어서 한 번 더 끓으면 꺼내서 접시에 이제 담는데 레몬을 이제 장식해 주면은 그 뿔소라 통구이가 간단하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레몬이라든가 파슬리라든가 이렇게 장식을 하면은 뿔소라 이제 통구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참고로는 그 소라 삶은 국물을 체에 걸러서 다시물로 써도 좋습니다. 참소라 국물은 사람의 그 이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사항으로는 다시물로 써도 되고 이에도 좋다고 합니다. 참소라. 그래서 뿔소라 통구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복떡 매생이 구이, 복떡 매생이 구이 그 재료는, 자, 복살이 한 80g, 그 매생이, 매생이가 30g, 가래떡 썰은 거 2쪽, 팽이버섯 4분의 1봉, 그리고 양파가 30g, 그리고 뭐 콩나물 또는 숙주, 뭐 적정량, 근데 같이 섞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콩나물이나 숙주. 그리고 이제 부침가루가 이제 3티스푼, 그리고 밀가루가 1티스푼, 그리고 소금이 약간 그 염난도에 한 장, 다시물이 이제 한 100cc 정도, 그리고 기름은 적당량, 그리고 간장 2티스푼, 다시다 1cc 정도. 이렇게 재료 준비가 되면은 복떡 매생이 구이도 재료 준비만 되면은 바로 완성이 됩니다. 자, 매생이를 잘 씻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오래 씻지 않도록 이제 하고, 그리고 양파는 채 썰고, 이제 콩나물은 이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이제 빼두고, 자, 콩나물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부침개 그 반죽처럼 섞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달궈진 그 팬에 그 한쪽을 지진 다음에 콩나물을 넣어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부침개를 하여 약간 바삭거릴 정도에서 이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란을 깔고 이제 장식을 하면 이제 복떡 매생이 구이가 되는 거죠. 이제 전처럼 납작한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타지 않게 불 조정을 잘 했으면은 이것도 노릇노릇하게 아마 색깔 좋게 완성할 수 있는 게 복떡 매생이 구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끼도리. 자, 야끼도리는 야끼도리는 그 닭, 닭이 한 200g, 그리고 이제 양파가 이제 반개, 대파도 한 2분의 1개, 그리고 피망이 이제 1개 정도, 닭 대리 소스가 이제 80cc 정도, 그리고 산초가루 약간, 그리고 이제 닭 대리 소스에서는 그 간장 1컵, 설탕 1컵, 미림 2분의 1컵, 닭 육수 2컵, 청주 1컵, 이렇게 이제 닭 육수는 그래서 이렇게 넣고 끓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닭 대리 소스는 이제 2-3일 전에
만들어 주면은 더 이렇게 발효로 인해서 더 맛이 풍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닭은 그래 손질해서 그 한입 크기로 썰고, 그 양파, 피망, 그 대파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꼬챙이에 그 보기 좋게 이제 꽂아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초벌구이를 이제 80% 정도 이제 익혀주고, 그런 다음에 자, 닭 데리야끼 소스를 세네 번 발라가면서 이제 구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시에 담아 산초가루를 약간 뿌리면 이제 야끼도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그 닭 데리 소스는 그 물엿보다 약간 묽은 상태가 좋고, 조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미리 만들어 두고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를 처음부터 발라주면 그 속이 익기 전에 겉 부분만 타기 쉬우므로 80% 초벌한 후에 소스를 발라가며 구워주는 것이 타지 않고 속까지 어느 정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 익히는 게 이제 이게 참고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꼬치에 꼽을 때도 색깔별로 보기 좋게 꼽아서 80% 구워서 80% 정도 구워서 구워진 다음에 그때 이제 소스를 발라가면서 약한 불에서 구워주면 빛도 나고 간도 배고 여러 가지 이제 맛을, 여러 가지 재료를 꼽았기 때문에 맛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야끼도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이바시 숙주볶음. 가이바시 그 숙주볶음은 재료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가이바시가 이제 한 마리, 그리고 이제 홍합이 이제 4개, 그리고 대파가 한 15cc 정도, 그리고 마늘이 이제 한쪽 정도, 그리고 당근이 한 30g, 그리고 양파가 2분의 1개, 그리고 양배추가 이제 100g, 그리고 숙주 300g, 그리고 실파 2줄기 정도, 그리고 고추기름은 이제 2티스푼 정도, 혼다시가 이제 1티스푼, 그리고 이제 굴소스 1티스푼, 그리고 닭 시즈닝도 1티스푼 이제 재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되면은 자, 가이바시는 그 2mm 두께로 이제 슬라이스를 하고, 그리고 대파, 그리고 마늘을 다지고, 마늘은 이제 다지고, 당근과 양파, 양배추는 이제 채를 썹니다.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하고, 실파는 송송 썰어서 준비를 하고, 팬에 고추 기름을 이제 두르고, 대파, 그 마늘을 이제 볶다가, 그 양파, 당근, 양배추를 넣고 이제 볶습니다. 자, 볶을 때 양파, 당근을 먼저 넣고 양배추는 좀 조금 천천히 넣어줘야 되겠죠. 왜냐면 양배추는 금방 물러버리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청주와 그 청주와 그 간장으로 이제 밑간을 한 후 가이바시 홍합과 숙주를 이제 넣고 한 소금 이제 볶아지면은 혼다시와 그 굴소스, 그
닭 시즈닝을 넣어 간을 이제 해 줍니다. 그렇게 간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접시에 이제 담아서 이제 실파를 이제 고명으로 먼저 이제 완성합니다. 자, 실파는 파는 이제 가늘게 채를 써야죠. 대파 같은 건 요 파는 이제 가늘게 쓰는 것은 이제 파를 이제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썰면은 길쭉한 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생긴 그 파가 그 모양대로 썰면 고운 실파를 곱게 실파 썰 수가 없고, 그 파를 그 가운데 칼집을 넣어서 안에 있는 속 부분을 빼내고 나서 이제 그 돌돌 말아서 곱게 이제 채를 쓸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빼서 그러면 실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고명으로 이제 얹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고추기름 만드는 것은 고추기름 만드는 건 식용유 3, 고춧가루 1, 3대1 비율로 식용유를 그 40도 정도로 그 온도를 올린 후에 그 불을 끄고 고춧가루를 넣어 향을 배어나면 고온 체에 걸러서 냉장 보관하여 사용합니다. 자, 이 고추기름을 만들 때 기름을 계속 끓이는 상태에서 고춧가루를 넣으면은 고춧가루가 타버립니다. 온도도 40도 정도. 너무 뜨거우면 안 되겠죠. 너무 기름 온도가 높아버리면 고춧가루를 넣자마자 고춧가루가 타버리니까 고추기름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식용유 온도를 40도 정도로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꼭 끄고, 불을 끈 상태에서 저 고춧가루를 넣어서 향이 이제 배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온 체에다 걸러서 이제 실온이든가 시원한 데도 보관해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고추기름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가이바시는 그 키조개의 그 폐주죠. 조개 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이 이제 풍부하죠. 그 가이바시에 그 풍부하고 이제 저칼로리로 이제 그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과 그 철분이 많이 이제 많아서 뭐 동맥경화와 그 빈혈 이런 데 예방에 이제 좋은 식품이죠. 가이바시가 오래 익히면 또 질겨지죠. 얘가 가이바시가 질겨짐으로, 그래서 센 불에서 재빨리 익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이바시는. 왜냐면 오래 익히면 익힐수록 가이바시는 질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센 불에서 재빨리 하면 바로 익습니다. 가이바시는 이렇게 구워서 구울 때는 그렇게 재빨리 굽는 것이 식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이바시 그 숙주 볶음은 이렇게 재료 준비를 해서 그래서 순서대로만 하면 가이바시 숙주 볶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가이바시 숙주 볶음, 숙주는 그 가이바시 홍합 숙주 이런 걸 넣었을 때 숙주는 되도록이면 나중에 그 가이바시라든가 홍합이라든가 좀 볶아진 다음에 한 소금 볶아지면 그 다음에 숙주는 되도록 천천히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혼다시 굴소스 이제
닭 시즈닝 넣으면 간이 맞춰서 바로 이제 접시에 담아 실파를 이제 고명을 얹어서 완성을 하면 가이바이 숙주가 가이바이시 숙주 볶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돼지고기 숙주 볶음, 돼지고기 숙주 볶음 한번 재료를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숙주 볶음, 돼지고기가 한 200g, 그리고 숙주가 300g, 그리고 대파가 이제 한 티스푼, 그리고 마늘도 한 티스푼, 그리고 양배추가 100g, 그리고 당근이 그 50g, 그리고 애호박 30g, 그리고 양파가 4분의 1개, 그리고 실파가 2줄기, 그리고 고추기름이 4티스푼 정도, 그리고 굴소스가 한 1티스푼, 그리고 혼다시도 1티스푼, 그리고 닭 시즈닝도 1티스푼 정도 재료를 준비를 해서 그러면 재료 준비가 되면은 돼지고기는 2mm 두께로 슬라이스를 해주고, 그리고 대파, 마늘은 이제 다지고, 당근, 양배추, 애호박은 이제 채를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실파는 이제 송송 썰어두고, 그리고 이제 팬에 그 고추기름을 두르고 대파, 마늘을 볶다가 양파,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이제 넣어 볶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청주와 간장을 이제 밑간을 한 후에 돼지고기가 한 80% 이상 익으면 당근, 양배추, 호박을 넣어서 이제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숙주나물을 넣어 한 소금 이제 볶아지면 그때 이제 혼다시와 굴소스와 닭 시즈닝을 넣어 이제 간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접시에 담아서 실파를 고명으로 얹어서 이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 숙주볶음은 재료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 참고로는 그 돼지고기 익히기에 그 숙주는 너무 익히는 것보다 숙주는 아삭한 그 맛이 남아있도록 익히는 것이 식감을 살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숙주를 너무 다 푹 익혀버리면 아삭한 맛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은 양기 위해서는 그 돼지고기가 80% 이상 익을 때 이제 당근, 양배추 이런 애호박 이런 게 들어가고 나서 숙주는 제일 나중에 넣어줘야만이 아삭한 맛이 남아있도록 해서 익게 되겠죠. 그래서 돼지고기 숙주볶음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좀 데코레이션으로 위에다가 다른 재료가 있다면은 비트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있으면 또 채 썰어서 올려주면은 또 많은 보기도 좋고 돼지고기 숙주볶음에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돼지고기 숙주볶음이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짬뽕은 사골 육수가 1컵, 대파가 30g, 마늘이 5쪽 정도, 양파가 30g, 그리고 양파가 30g, 그리고 샐러리 30g, 찐 어묵 한 4쪽 정도, 숙주가 50g, 돼지고기가 이제 80g, 그리고 이제 간장이 10cc, 그리고 된장이 한 20g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됐으면 요거는 이제 바로 재료 준비가 되면은 이제 바로 완성할 수 있는 게 이제 나가사키 짬뽕입니다. 그러면은 사골 육수에 대파, 양파, 샐러리, 마늘,
그 볶은 것을 같이 넣어서 이제 끓여줍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새우, 양배추, 당근, 이제 숙주는 이제 간장에 볶아서 준비를 하고, 돼지고기는 수육하여 편으로 썰어서 이제 준비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중화하면은 그 끓는 물에 이제 데쳐서 준비하고, 자, 그러면 그 육수에 그 된장을 넣고, 면을 넣고, 뭐 새우, 양배추, 당근, 그리고 뭐 돼지고기를 얹어서 하유와 후추를 넣어 이제 먹습니다. 그러면은, 자, 나가사키 짬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나가사키 짬뽕에는 뭐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야채도 들어가지만은 사골 육수로 한다는 것이 그 특이죠. 예.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에서 참고할 사항은, 참고로는 그 나가사키 그 지방이 참고상으로 나가사키 그 지방의 중국인들이 개발한 그 짬뽕으로 돼지뼈를 구워 만든 육수로 끓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청양고추로 매운 향을 낸 맛이 얼큰하여 그 단골 메뉴로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나가사키 짬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나가사키 짬뽕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 위에 또 나가사키에 뭐 야끼우동도 또 있지만, 야끼우동도 뭐 재료를 뭐 새우살, 베이컨, 대파, 마늘, 오징어, 양배추, 당근, 호박, 피망, 뭐 숙주, 뭐 그리롱어, 여러 가지 그 재료가 들어가죠. 그리고 우동, 고추기름, 굴소스, 혼다시, 닭시즈니, 설탕, 고춧가루, 가스오부시. 자, 이렇게 재료가 여러 가지 재료가 준비가 되면은 냉동 우동을 끓는 물에 데쳐 놓고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마늘, 대파를 이제 볶다가 양배추, 당근, 피망을 넣고 볶고, 새우살, 베이컨도 넣고 오징어, 그리농합을 넣어 볶습니다. 그런 다음에 호박, 숙주를 넣어 또 그다음에 볶아주고, 이제 육수 준비되니까 우동면을 넣고 고춧가루, 혼다시, 닭시즈니, 설탕을 넣어 간을 이제 한 후에 이제 완성하는 거죠. 접시에 담아 가스오부시를 이제 뿌려주는 거죠. 위에다가. 그러면 이제 야끼 우동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참고로 다양한 해산물이 그 야채류를 넣어 만든 그 매콤한 그 볶음 우동으로 국물 없이 즉석에서 만들기에 손쉬운 요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동면을 먼저 삶아서 준비한 후에 조리 그 팬에 그 마지막에 넣어서 간을 맞추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야끼 우동은 재료만 준비하면 이것도 바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맛은 뭐 여러 가지 뭐 해물도 들어가지만은 또 고춧가루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매콤하겠죠.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대로 하면은 그 야끼 우동 바로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맛있는 야끼 우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주차 3교시를 마치겠습니다.